한국의 지리와 지형을 다룬 책 가운데 가장 널리 알려진 고전은 단연 독일 출신 세계적 지리학자 헤르멘 라우텐자어가 1945년 펴낸 한국 기행과 문헌을 참고하여 작성한 지리지를 꼽습니다. 1933년 일제강점기 조선을 찾아와 무려 8달 동안 4차례에 걸쳐 전국을 샅샅이 훑었고 방대한 자료를 검토한 끝에 이 책을 완성했습니다. 백두산에서 제주도, 울릉도까지 이어진 총 이동거리는 무려 15,000km. 1600km는 두 발로 직접 걸었고 나머지는 자동차, 열차, 배를 이용했습니다. 당시 서양에서 한국은 여전히 미지의 공간이었습니다. 서양인이 남긴 여행기는 피상적 기록이 많았고 학술 연구라 해도 일본이 식민 통치의 필요에 따라 기초조사 수준에서 작성한 것이 대부분이었죠. 하지만 라우텐자어는 달랐습니다. 그는 4차례의 현장 답사를 통해 한국을 직접 살피며 학문적 시선으로 정리했고 그 결과물이 서양 세계에 처음으로 본격적인 한국 지리 정보를 제공한 겁니다. 기록으로 남지는 않았지만 4차례 한반도를 훑으면서 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렸을 겁니다. 과연 이런 땅에서 사람이 살아갈 수 있을까 말이죠. 그럴만도 했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끝없이 이어지는 산, 또 산, 또 산. 조금 전에 오른 고개를 넘으면 또 다른 고개가 기다렸고 그 고개를 넘으면 또 다른 산이 버티고선 절망적인 풍경이었으니까요. 잘 아시다시피 한반도는 국토의 70%가 산지입니다. 평야라고 할 만한 곳은 고작 17%에 불과한데 대부분 돌덩어리이기 때문에 농기구로는 도저히 부술 수도 없습니다. 더 가혹한 것은 기후입니다. 겨울이면 시베리아에서 몰려오는 영하 20도에 이르는 혹독한 한파가 몇 달씩 이어졌고 여름에는 연간 강수량의 50% 이상이 석 달에 몰아쳐서 홍수와 가뭄이 번갈아가며 백성들을 괴롭혔으니까요. 이런 땅에서 우리 조상들은 제국을 건설했고 지금은 전 세계에서 가장 번영한 나라가 됐죠. 그런데 이렇게 인간이 살 수 없을 것 같던 소위 저주받은 지형에서만 자라는 귀한 영물이 하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디스멘털입니다. 무가지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밭을 갈던 농부가 우연히 옥석을 발견했는데 감정을 맡은 장인들조차 값어치를 매길 수 없다며 손을 내린 데서 비롯된 말이죠. 지금은 수천 년 된 문화재나 모나리자 같은 전 세계 단 하나뿐인 걸작을 묘사할 때 쓰이곤 합니다. 그런데 한반도에서 자생하는 식물 중에도 무가지보가 있습니다. 산삼입니다. 10만이들이 평생 산을 타도 한번 만날까 말까한 귀물, 국토의 70%가 산지임에도 아주 특별한 축복이 깃든 자리에서만 간혹 모습을 드러내죠. 그래서 사람들은 산삼에 신이 내린 영물 혹은 신이 선택한 마지막 식물이라는 별명을 붙였습니다. 우리가 아는 인물 중 산삼을 가장 귀하게 여긴 인물은 현대그룹 창업주 고 정주영입니다. 수령 100년 이상의 산삼은 부르는 게 값이기 때문에 정주영처럼 극소수의 재벌들만 맛볼 수 있었는데 평생 비싼 값을 주고 산삼을 먹어왔던 그도 1980년 맛본 그 녀석은 절대 잊지 못합니다. 그해 15년 경력의 10만이 김용택 씨는 기적같은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뿌리까지 합친 전체 길이가 무려 1.3m짜리 초대형 산삼, 그것도 최소 650년이 넘는 천종을 캔 겁니다. 무게만 149g이었는데 천종산삼은 120년은 되어야 37.5g 정도의 무게가 나간다고 하죠. 이 소문은 순식간에 전국으로 퍼졌고 얼마 뒤 서울에서 아주 높은 어르신이 온다는 연락이 도착했습니다. 바로 정주영 회장입니다. 그는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비서를 통해 현금 7,800만 원을 건네도록 했습니다. 당시 신입사원 월급이 30만원, 강남 음마아파트 34평이 2,034만원 하던 시절이니 아파트 세 채 값을 내고 산삼 한 뿌리를 사먹은 겁니다. 이미 수없이 많은 산삼을 먹었지만 이런 물건이 이제야 나왔다면서 감탄하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1.3m짜리 산삼의 뿌리 끝에서 줄기와 잎까지 3시간 반 동안 천천히 씹어가며 전부 흡수시킨 후에야 자리를 털고 일어났죠. 이렇게 하늘이 내린 천종산삼 한 뿌리는 강남 아파트 세 채 값을 호가할 만큼 비싼 대접을 받는 영물이고 그래서 아무나 쉽게 먹을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께서 가장 익숙하게 들어보셨을 단어 중 하나가 바로 인삼일 텐데요. 특히 한반도에서 재배된 인삼은 고려인삼이라는 이름이 붙어 세계적으로도 최고의 명성을 자랑하며 값 또한 가장 귀한 축에 속합니다. 그런데 이 인삼에는 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가삼입니다. 글자 그대로 집에서 기른 삶, 즉 사람이 직접 밭에서 농사지은 삶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애초부터 인삼이 사람 손에 길러진 식물이었을까요? 아닙니다. 모든 가삼의 조상은 당연히 야생인데 다름 아닌 산삼입니다. 그리고 특이하게도 모든 삶의 원형인 천종산삼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위에서 정주영 회장이 먹었던 것처럼 말이죠. 약 1억 년 전부터 한반도에 자생하기 시작한 삼은 현재 크게 세 종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산삼, 인삼, 산양삼입니다. 말씀드렸던 모든 삼은 야생에서 시작됐는데 여전히 야생에서 자생하는 삼은 천종산삼이라 부릅니다.
그 한자에서 알 수 있듯이 하늘이 심었다는 의미로 인간의 손이 전혀 타지 않은 자연 상태에서 발화해 자연 상태에서 성장하죠. 농약도 퇴비도 비료의 도움도 없이 오로지 자연의 품에서 성장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산삼의 씨앗은 어떻게 심어질까요? 새의 도움을 받습니다. 새가 산삼 열매를 먹은 뒤 소화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씨를 배설하면 여기서 싹이 돋아나서 자라게 되는데요. 하지만 새가 배설했다고 전부 발화되는 것도 아닙니다. 상당히 까다로운 조건을 필요로 하는데 습도, 배수, 토양, 고도, 지형, 일조량 등등 주위의 자생식물까지 완벽한 조건을 갖추어야 비로소 한잎이 돋아나죠. 만약 여건이 갖춰지지 않으면 씨앗은 땅속에서 약 50년간 휴면 상태로 기다리다가 최적의 조건이 만들어져야 가까스로 세상으로 나옵니다. 이후로도 이 최적의 조건이 수십, 수백 년 이어져야 우리가 아는 산삼이 되는 것이죠. 씨앗이 발한 첫 해에는 잎자루 1개가 돋아나며 잎은 3개가 나고 2년째부터는 잎자루와 잎의 수가 늘어나기 시작해 7년이 되면 비로소 꽃을 피우고 씨앗을 생산하는데요. 그래서 이를 하늘이 내는 영물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단 한 번도 인간의 손을 타지 않기 때문에 하늘이 키운 삼이라 하여 천종산삼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는 산삼은 그러니까 천종산삼입니다. 하지만 하늘이 내린 영물인 만큼 극소수만 성장하기 때문에 언제나 공급은 수요보다 적습니다. 물론 산삼의 씨가 떨어져 인근에서 자란 지종산삼도 있고 10마리가 산삼의 씨앗을 채취해 깊은 산속에 파종하고 방임했다가 수십 년 뒤 수확하는 인종산삼도 있지만 그중 으뜸은 단연 천종입니다. 18세기 이전까지는 오로지 산삼만이 삼을 의미했지만 18세기 중후반이 되면서 보호대책은 없이 채취만 일삼았기 때문에 한반도 땅에서 산삼은 거의 사라졌습니다. 그럼에도 한반도산 삼에 대한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었기 때문에 대체제로 찾은 것이 산삼 씨앗을 채취해 밭에서 재배하게 된 인삼, 즉 가삼입니다. 어떤 식물이든 충분한 영양 공급이 이루어지고 병충해를 막아주는 등 사람이 관리하면 뿌리는 비대해지고 상품성이 좋아지기 마련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산삼이 자라는 그늘 속 음지 환경을 그대로 밭에 재현해 이를 농작물로 만들었습니다. 현재 우리가 섭취하는 홍삼 등 건강기능식품 대부분이 이렇게 재배된 인삼에서 태어난 것이죠. 하지만 인삼은 인간의 손을 탔기 때문에 성에 차지 않고 산삼은 구할 수 없어서 탄생한 것이 산양삼입니다. 산양산삼이라고도 부르는데 산에서 재배한 산삼이라는 뜻입니다. 즉 인간이 산의 씨앗을 파종해 자연 상태로 방임한 후 재배하는 삼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파종 과정에서 인간의 손을 타지만 수확까지는 자연이 키운다는 점에서 인삼과 다릅니다. 다만 인간의 손으로 파종하기 때문에 천종산삼만큼 귀한 대접을 받지는 못합니다. 아마 장내삼을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장내삼이 바로 산양삼입니다. 내두가 길다 하여 장내라고 중국에서 사용해왔는데 산삼의 아버지라 불리는 보과요 창업주 안원식 회장이 장내삼이라는 용어 대신 산양삼이라는 용어를 창시해 2011년부터 공인 인증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아마 인삼 농사를 지어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인삼을 재배할 때는 6년까지 재배한 후 땅을 쉬도록 합니다. 왜냐하면 생명력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땅의 기운을 전부 흡수해 뿌리로 축적하니까요. 인삼도 이러한데 높고 깊은 산 속에서 모진 풍파와 병충해 온갖 고난을 겪으며 수백 년 생명력을 유지한 산삼은 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산의 모든 기운을 끌어모아 뿌리의 생명력을 축적시키기 때문에 인삼과 비할 바가 되지 못하죠. 그래서 산삼의 학명은 만병통치약을 뜻하는 파낙스 진생 CA 메이어입니다. 러시아 식물학자 메이어가 843년 최초로 명명했는데 파낙스의 파는 모든, 악소스는 약이라는 뜻입니다. 모든 것을 치료하는 약, 즉 만병통치약이라는 것이죠. 사실 많은 분들이 산에 가면 누구나 산삼을 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지만 이는 착각입니다. 우선 인삼이 등장한 이유도 너무나 무분별하게 산삼을 채취했기 때문이고 그나마 산속에 숨어있던 산삼은 거의 대부분 사라졌습니다. 왜냐면 나무가 빽빽하게 우거진 깊은 산 축축한 토양이 있어야 생존이 가능한데 192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 약 50년간 우리나라 산 대부분은 민둥산이 됐었으니까요. 일제강점기에 수탈당했고 한국전쟁을 겪느라 산 전체가 통째로 불타버린 적도 있고 석탄, 석유를 사용하기 전 우리는 산에서 나무를 베어 땔감으로 썼습니다. 그나마 일제강점기에서 전쟁통에서 땔감 확보 전쟁에서 살아남은 산삼이 있겠지만 그게 얼마나 되겠냐는 겁니다. 지금도 매주 뉴스에 단골로 등장하는 산삼이 신기할 따름입니다.
어쨌든 강원도 오대산 등 아주 깊은 산이 아닌 이상 100년 이상 된 삶을 찾기는 정말 불가능에 가까운데 산삼과 DNA 99% 이상 동일하게 복제한 인물이 안원식 회장입니다. 한국은 물론 중국, 일본, 북미, 유럽, 그리고 북한까지 전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산삼 1000여 뿌리를 사제 1000억 원을 들여 사들인 후 30년 넘는 연구 끝에 산삼과 DNA 99% 이상 동일하게 복제한 백진삼이라는 제품으로 출시했죠. 100년 이상 된 진짜 산삼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100년 이상 된 진짜 산삼임을, 그리고 그와 DNA를 99% 이상 똑같이 복제했다면 이걸 확인할 방법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안 회장이 세계 최초로 산삼에도 DNA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밝혀냈으니까요. 지난 2002년 그는 산삼배양근 기술과 더불어 DNA 지문 분석 방법을 이용한 산삼 확인법으로 특허를 받았는데, 이 기술은 2003년 한국식물생명공학회 추기학술대회에서 우수 발표 논문으로 선정됐습니다. 모든 교수와 전문가들이 인정했다는 뜻이죠. 인간은 누구나 고유한 DNA를 가지고 있는데 산삼 또한 고유 DNA가 존재한다는 것이 위 특허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백진삼의 원료인 산삼배양근은 100년 이상 된 천종산삼과 DNA가 99% 일치합니다. 두 사진에서 볼 수 있듯 쌍둥이처럼 똑같은 DNA가 나타납니다. 1%의 차이가 있는 이유는 의도적으로 진세노사이드를 분리 추출해 증가시켰기 때문입니다. 무려 81mg으로 말이죠. 1일 섭취 기준 대비 진세노사이드를 2000% 이상 높였습니다. 이렇게 1억 년 전 하늘이 내린 영물 산삼은 안 회장의 피땀 어린 노력 끝에 대량 생산이 가능해졌고, 이러한 노력의 결실이 백진삼입니다. 제품을 받아보시면 이러한 감정서가 동본되어 있는데 아무 산삼을 복제한 것이 아니라 그가 특허받은 DNA 지문 분석법을 통해 시가 3억 원 상당의 100년 이상 된 천종산삼을 99% 동일하게 복제한 겁니다. 지금까지 제 채널을 통해서 백진삼을 구매하신 분들은 대부분 만족하셨지만 일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왜 몸에 아무런 변화가 없냐면서 말이죠. 그런데 이건 부정적으로 반응할 일이 절대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저는 감기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유튜브를 보다가 감기를 한 방에 잡아준다는 약이 있길래 사서 먹어봤더니 효과가 전혀 없었습니다. 또 사기당했다며 분노를 참을 수 없는데 이건 분노할 일이 아닙니다. 왜냐면 감기에 걸린 적이 없으니까요. 감기도 안 걸린 사람은 아무리 감기에 좋은 약을 먹는다고 해도 절대 효과가 없는 것이 당연합니다. 감기에 걸리지 않은 몸을 탓할 일이지 감기약을 탓할 일은 아니라는 것이죠. 백진삼도 같습니다. 안 회장은 이 백진삼을 개발할 때 산삼배양근에 부원료 17가지를 넣어 면역력 극대화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암 또는 면역력이 극도로 쇠약해진 중증 환자분들은 한 포만 먹어도 새로 태어난 것 같다며 기뻐하십니다. 하지만 아무 효과가 없는 분들은 사기당했다며 분노하시지만 축하받을 일입니다. 몸속의 질병을 이겨낼 수 있을 만큼 강한 면역력이 이미 형성되어 있으니까요. 이런 분들은 아무리 좋은 보약을 먹어도 효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실 안 회장의 산삼 연구는 아버지가 암으로 돌아가신 것이 계기가 됐습니다. 아버지처럼 암으로 사망하는 일이 없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품었죠. 왜냐하면 실제로 수십 종의 진세노사이드 중 항암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녀석이 있으니까요. RG3입니다. 식약처는 인삼이나 홍삼, 산삼 등을 이용해 건강 관련 제품을 제조하면 의무적으로 진세노사이드 함량을 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함량은 RB1, RG1, RG3의 합으로 결정되는데요. 항암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RG3는 화학구조상 이성질체로 S형과 R형이 있어 두 개의 합을 표기하는데, 이 성분은 항암 효과뿐 아니라 면역력 증진과 혈액 흐름 개선, 피로 회복, 간 기능 개선 효과 등이 보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순도 98% RG3는 그람당 2억 원을 호가합니다. 그리고 백진삼 원료에는 그가 처음 희망을 품었던 RG3가 어마어마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백진삼에는 1g당 RG3가 8.72mg이 들어있습니다. 백진삼 한 포가 20g이므로 20을 곱하면 174.4mg, 전체 중 20%가 산삼배양근 농축액이니 이를 계산하면 34.88mg이 나옵니다. 그리고 백진삼 한 박스는 30포이므로 30을 곱하면 약 1000mg, 즉 산삼배양근 농축액에만 RG3가 1g을 넘습니다. 이를 홍삼 농축액까지 적용하면 약 500mg, 즉 홍삼 농축액에서만 RG3가 0.5g이 넘습니다. 아무리 제조 과정에서 증발하는 부분을 감안해 아주 보수적으로 3분의 2만 표기하더라도 RG3의 합이 1g이므로 백진삼 한 박스를 먹으면 어마어마한 양의 RG3를 섭취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 안 회장은 백진삼의 프리미엄을 더한 제품을 개발했는데요. 백진삼 프리미엄과 백진삼 두 제품은 산삼 원료가 동일하지만 17가지 부원료가 약간 다릅니다.
기존 백진삼에 들어간 부원료보다 더 상급 원료를 사용해 최대 35%까지 효능을 높였죠. 즉 백진삼의 부원료는 영지버섯, 구기자, 가시오가피, 칡, 생강, 대추, 황기, 복령, 오미자, 천궁, 당귀, 숙지황, 감초, 계피, 토사자, 둥글레, 결명자 등을 사용한 반면 프리미엄 제품에는 보다 강력한 에너지와 빠른 회복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 야관문, 오미자, 복분자, 사상자, 구기자, 토사자, 산수유, 당귀, 찔레나무순, 황기, 고령엉겅퀴, 청밀의 덩굴뿌리, 화판피, 감초, 복령, 마카뿌리, 숙지황 등 17가지 부원료를 배합시켰죠. 사실 부원료를 아무거나 넣는 것이 아닙니다. 산삼에 가려졌을 뿐 핵심은 부재료에 있으니까요. 제가 올 4월에 공장으로 인터뷰를 갔었는데 거기에서 30년 넘게 산삼 하나만 집요하게 연구한 그의 연구 노트를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장구한 연구를 통해 부재료들이 발효 과정을 거치며 저분자 구조로 분해되어 체내 흡수율이 높아지고 생리 활성 물질이 풍부해져 생체 이용률이 높아지며 발효 과정을 통해 새롭게 만들어지는 유효 물질 등을 비롯해 약효 성분이 극대화된다는 사실을 찾아냈죠. 지금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백진삼 하나를 만들기 위해 거치는 탱크가 자그만치 10개가 넘습니다. 그리고 각 탱크마다 안회장이 모든 부품을 설계해 특수한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그래서 모든 부원료를 공개하는 것은 부원료를 알아도 똑같이 따라할 수 없는 기술력이 저 생산 공정에 있기 때문입니다. 괜히 백진삼이 모든 산삼 제품의 앞자리에 언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부터 제 채널에서는 추석 기념 최대 58만원 할인 행사가 시작됩니다. 아래 고정 댓글로 이동하셔서 구매하시면 되는데 명절 선물로 준비하실 분들은 곧 택배가 마감되기 때문에 서두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댓글 이벤트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밤 23시 59분까지 가장 성의 있는 댓글을 남겨주신 15명을 선정해 프리미엄 발효커피 백진삼 3박스를 선물로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팁을 하나 드리자면 업체에서 선정할 예정이기 때문에 백진삼 후기를 정성스럽게 남겨주시는 것이 가장 유리할 것 같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디시멘터리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 채널에서 다뤘으면 하는 뉴스 또는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영상은 디시멘터리 네이버닷컴으로 제보해주시면 소중히 제작하겠습니다.